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1%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니까 또, 여기가 이제 뭐 또 끝이냐, 또 이제 굉장히 또 불안한 어떤 목소리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오늘처럼 쉴만한 구간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늘 밤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까지 또 오르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차라리 오늘처럼 좀 쉬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 시장 보면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뭐 이 5일선 보세요. 각도가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지 않습니까? 5일선을 언제 탔냐면은 요날 탔네요. 요날 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까지도 5일선을 안 깼습니다. 10거래일을 지금 5일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늘 뭐 한 번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FOMC 금리 결정도 금리 결정이지만 이제 파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어디냐면요. 코스피가. 지난번에 사상 최고치가 여기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더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돌파할 때까지 이 재료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거를 유지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돌파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내린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모멘텀을 잃어버렸죠. 한 달 이상 잃어버렸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다시 복구를 해낸 거죠. 이때 일어났어야 될 일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플러스에서 추가로 올라가게 된 거에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묻어 있는 거죠. 금리를 내린다 하는 부분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오늘 밤에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기대는 이때부터 계속 100%였어요. 이거 100%라는 기대라는 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였습니다. 0.25%를 내리느냐 아니면은 0.5%를 내리느냐, 스몰 컷이냐 빅 컷이냐, 이제 이런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건 빵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 양도세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미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가려면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시장 더 가는데 중요한 게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요즘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리포트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실적이 반도체가 좋다면은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더해져야만 단기적으로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번이라는 것은 0.25%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10월 달에도 적어도 0.25, 12월 달에도 0.25 계속해서 추가로 요번에 내리고 받고 더 내리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이 기대감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갈 수 있겠죠. 이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시장은 한 번 정도 쉬어갈 수가 있겠죠.
중기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 흐름은 실적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디램이 또 내년도에는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에 시장 안 갈 때는 잠잠하던 반도체 관련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시장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막 쏟아지죠. 그 요즘에 리포트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 안 갈 때 계속 말씀드리던 그 내용을 지금 시장 올라가면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갈 때 써주더라도 좀 안 갈 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올라갈 때 써주더라도 안 써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죠. 오늘 밤에 이제 베스트는 뭐냐면은요. 베스트는 파월의 발언이 베스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것처럼 고용이 물가보다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번 더 해준다면은 이거 아주 뭐 베스트죠. 이런 발언 한 번 더 해준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물가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 해준다면 아주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나쁜 건 뭐냐? 워스트 케이스는 이건 뭐냐면은 점도표가요.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 한 다음에 2번 이상 더 할 걸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점도표가 2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10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또는 뭐 한 번만 가리킨다. 그러니까 한 번 이하로 내려오는 거. 오늘 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파월이 뭔 말을 해도 이거는 워스트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뭐 볼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시장이 조정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또 이제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뭐 불확실성이 좀 있고 오늘 밤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헤지 포지션을 구축을 한 게 보이시죠? 선물을 9,8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딱 쥐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형성한 거예요. 헤지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코스피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1조 9천억을 샀고요. 그 전에도 1조가 넘는 매수가 1조 5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엄청 샀습니다. 오늘 뭐 2천억 판 걸로 나오는데 이거 뭐 세 발에 피고요, 판 거는. 그러니까 현물은 갖고 있으면서 선물 쪽에서 오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거 해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해지는 언제 하느냐? 잘 모르겠을 때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시장에 혹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겁니다. 가장 뭐 베스트 케이스라서 쭉쭉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뭐 점도표나, 파월의 발언에서 노이즈가 있어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 많이 올라왔으니까 끝이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늘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역대 최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조정이 들어오는 거하고, 돌파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일단 돌파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조정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엄청난 이 역대 최고치라는 이 매물대는 굉장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 조정이 들어오면 아마 제 생각에 많이 들어오면은 뭐 3,250 정도, 약간 깰 테니까 약간 깼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정도, 이 정도고, 그 정도까지 조정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금리 인하 발로 시장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이번에 수익 낸
쪽들이 많을 테니까 단기 매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헤지 포지션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계속 좋을 걸로 봐요. 과연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망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한 3,800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갔다가 3,800에서 3,900 사이에서 일단 올해 고점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 좀 쉬었다가 내년도에 4,000을 돌파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흔들리는 바람에 금리발로 우리 시장 같이 흔들린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중기 흐름은 여전히 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이번 한 번 하고서는 바로 쉴 수가 없을 거예요. 파월이 아무리 고집이 있다고 그래도 한 번의 금리 인하로 지금의 고용 부진을 다 극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지금 오른다 하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흔들린다면은 오히려 이건 뭐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달려가는 바람에 못 잡았던 종목들 잡는 기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요즘에 이제 뭐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 오늘 쉬었고 뭐 하이닉스 오늘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이렇게 쉬어갈 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쉬어준다면은 오일선 깨진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잡는 게 이제 땡큐가 되겠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요즘에 아주 삼성전자가 뭐 11만 원 간다는 리포트까지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뭐 9만 원 이런 게 아니라 11만 원. 그러니까 그 역대 최고가를 쓸 거라는 리포트들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요즘에 완전히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어떤 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이 그동안에 이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망했나? 이거 이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나? 이랬었는데 테슬라도 맡기고 애플도 맡기면서 그때 집 나갔던 퀄컴도 돌아올 수 있고 어쩌면은 나중에 엔비디아도 혹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물량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까지 갖게 할 정도로 파운드리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점수를 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HBM 쪽도 HBM4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어쩌면은 HBM4 시대에 물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물론 양산 성공했다라는 양산 준비 다 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꽤 지금 HBM4 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있을 HBM4 시대에 삼성전자가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CXL이라는 건 삼성전자가 먼저 주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기술 주도 쪽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이제는 국면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미국 투자권 그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역대 신고가는 또 넘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거는 좀 보고 계십시오.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런 선들은 좀 보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고점과 고점을 이런 선들은 가다가 한 번 정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내년까지의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팔팔한 모멘텀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반도체다.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 변함이 없고요. 뭐 종목들이야 뭐 반도체 제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은 소부장 중에서 사이즈 큰 종목들 사면은 예, 그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고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로 고르시든지 어쨌든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계속 주도 섹터가 될 겁니다.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 차라리 좋겠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싶은 생각이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를 지금 굳이 막 시장 조정이 좀 들어온다고 해도 예, 굳이 뭐 지금 쉽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반도체는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요 근래 좀 쉬고 있죠. 예, 근데 2차 전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뭐하고 동행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그 탄산 리튬 가격하고 완전히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탄산 리튬 가격 올라온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조정받는 것도 단기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조정받기 때문에 또 빠졌습니다. 완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요 기간 동안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뷰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쪽은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구간에서 바뀐 게 뭐냐면은 ESS 시장에 대한 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뭐 ESS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리포트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ESS 시장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차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쪽보다 ESS와 관련된 이런 쪽의 종목들을 먼저 좀 고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뭐 이쪽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S와 관련된 LFP라든가 ESS용 양극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쪽들이 훨씬 더 그 주목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까지의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전기차 생각하지 마시고요. ESS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SS 시장이라는 거는 전기차 시장보다는 좀 작아요. 그 얘기는 2차 전지 투자를 할 때 너무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볼 수는 없다. 조금 작은 시장에다 기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코스닥이 올라가는 와중이라면은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도 제가 카지노주 잡으라고 그랬죠. 오늘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쭉 올라갔고요. 신고가 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계속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모두 투어도 여행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카지노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국경절 모멘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말씀드렸죠.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10월 1일 날부터 일주일간 국경절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9월 말까지는 아마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CS가 아니죠. APEC 같은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 뭐 이러면은 또 이제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뉴스 보시면서 접근할 때 아직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국경절 전까지 계속 재료 노출 되겠죠. 국경절이 딱 와버리면. 근데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방산 쪽이 뭐 다 움직인 건 아닌데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수주가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올라갔고, 뭐 사면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방산 쪽은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멘텀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본다면, 제가 방산 쪽은 뭐라고 그래요? 또 박스권 매매하면 된다. 또
예, 빠지면은 사고, 그리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제 이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에는 뭐 여기서 사가지고 이쯤에서 비중 줄이고 오늘처럼 올라가면은 남은 거 가지고 예, 조금 더 누리고 하는 이런 방식의 매매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보이고요. 엔터주들이 요 근래에 좀 이제 쉬었습니다. 오늘은 뭐 JYP는 살짝 반등, SM 살짝 반등 뭐 이러는데 하이브 있고, 하이브는 뭐 그 방시 역시 뭐 경찰에 불려가고 이러는데 거의 이제 그 악재는 거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엔터주들은 제가 캐대언 효과를 K-팝의 3차 웨이브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1차는 이제 문을 두드린 거는 누구냐면 싸이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연 거는 누구냐면은 BTS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없나 싶었거든요. 저도 내심으로 이제 K-팝은 대충 이 근방에서 이제 더 성장은 못하는 모양이다. 시장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캐대언이 나온 거예요. 3차 K-팝 데모넌터스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거가 심상치 않다. 이 효과는 캐대언 효과는 지금 당장에 짧게 끝날 게 아니죠. 지금 캐대언을 본 그 수많은 어린이들 거기에 열광하는 앞으로 캐대언 2차, 3차 나올 거고 또 뭐 뮤지컬도 나올 거고 뭐 그럴 텐데 드라마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적에 K-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K-팝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분명히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BTS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캐대언 때문에 BTS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는 연말이 되어가고 하면 할수록 BTS 복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게임주들 오늘 이제 뭐 좀 올랐는데, 제가 NC소프트는 아이온2 그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잡기는 좀 그렇죠. NC소프트는 이제 이 근방에 좀 쉴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지금 잡기는 좀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가지고 계시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갈 텐데, 넷마블도 마찬가지 7만 한 2,000원 넘어서는 거 관건인데, 여기서 지금 사기는 좀 그래요. 넷마블도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장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거 올라가면은 현금화 시키자 이렇게 미리 전략을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그 현금화 30%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현금을 제 전략대로 하셨으면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겠죠. 시장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뭐겠어요. 이제 빠지면은 이제 사고, 또 올라가도 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결정하는 게 오늘 밤이 되겠죠. 오늘 밤에 점도표와 그리고 파월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사는 시점을 조금 늦춰야 되겠죠. 좀 많이 빠지면은 그때 사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시장이 환호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바로 사면 되겠죠. 그래서 살 때 뭐 사느냐?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반바지라고 하는 거, 지수 동행성이 상당히 강한 섹터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꼭 사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섹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수 올라갈 때 이번에도 보면은 그 대형주들 올라가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 소형주만 사놓고 지수 올라갈 때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100, 코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로봇주들 모멘텀 붙을 수가 있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성장주입니다. 증권주는 좀 조정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엔터주 아까 말씀드렸고, 국경제 관련주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 종목에 나누시고, 오늘 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파월의 입과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매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